진주면 잡스였으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오늘은 새로운 코너예요. 세상의 구석에서 번역을 외치다. 이 코너는 뭐 우리가 스타트업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약간 문제다,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등을 담아서 기획을 해서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번 달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심사가 있었어요. 정책자금을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보증을 해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이 이러이러한 사업하고 뭐 유망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증을 서주게 되고, 보증을 서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이자가 되게 낮은 부분이 있죠. 낮게는 1%, 많게는 4%까지도 이 범주로 돼 있어서 일반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기업이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자금은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지분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거 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 있는 사람들, 뭐 자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확실히 지분 투자를 초창기에는 소액 받는 것보다는 금액이 보증이 뭐 억 단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한 8천 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초기 자금에서. 이 자금을 받으면은 벤처 인증이 되는 요건이 돼요. 이게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 받고 벤처 인증까지를 계획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정책자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벤처기업이라는 게 요건은 이런 게 있어요. 벤처투자 기관으로 엑셀러레이터나 VC, 이제 벤처캐피탈 쪽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이것도 또 조건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 이 두 단체로부터 보증을 8천 이상 받아서 대출을 받았다, 정책자금을.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어요. 뭐 그 이후에 심사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요건이 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은 혜택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법인세, 소득세가 50% 감면이 있다. 취득세가 75%가 감면이 된다. 부동산 취득 이런 것도 75% 감면되니까 엄청 크죠, 혜택이. 그리고 뭐 재산세도 50% 감면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좀 성장해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 이럴 때 혜택을 받기 좋아요. 이런 세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데 코스닥 상장을 할 때 우대 조건, 사실 이건 뭐 필수 조건이 되겠죠, 코스닥 상장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심사 시에 우대가 된다. 저희는 보증을 먼저 받고 이걸로 인증하는 방향을 갔었는데, 인증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런 기관들한테 보증받는 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뭐 브랜딩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벤처 인증 받은 회사다,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IT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벤처 인증을 올해 이제 2020년 계획으로 잡았던 거고, 기술보증기금 자금 신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어요. 좀 실패하는 얘기들 많이 드리는데,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서류 평가를 했고 반응이 괜찮았어요. 거의 부지점장님이 아이디어도 기존에 있는 것과는 좀 더 디테일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 현장 실사까지 왔어요. 와서는 이제 또 다른 심사하시는 분이랑 같이 두 분이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한 1시간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PT 하면서 되게 공감들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러시는 거죠. 이제 전산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최종 단계인데 전산에 등록해서 신용평가나 이런 게 돼야 자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때 멍했던 게, 그러면은 지금 심사한 게 아무리 괜찮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도 저희가 전산 입력해갖고 기본 여건에 해당이 안 되면은 이거 못 받는 거냐. 만약에 그런 거면은 우리가 처음에 서류 심사를 넣을 때 그 전산 평가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아했죠. 뭐 어쨌거나 근데 그게 프로세스라 그래서 오케이 해서 서류를 다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산에 할 때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B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회사의 신용도, 뭐 재무 현황도 있겠고 뭐 매출 현황도 포함이 될 테고 사업성이나 이런 심사했던 게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전 단계에 했을 것 같은데 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심사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대표의 경력이 되게 중요하다. 대표 경력 증명서나 이런 것도 다 준비해달라 해갖고 다 보내줬어요. 저도 뭐 경력이 없지는 않으니까. 이제 한 1, 2주 있다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전산에서 왜 우리가 B 등급이 안 나왔냐. 사실 이제 좀 불안하기는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초창기 스타트업이고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 현황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막 자금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거 어렵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컸던 게 이것보다 뭐였냐면 대표의 경력인 거예요. 저 경력 있고 그거 보냈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사업하는 업종이랑 제 개발 경력이랑 이게 맞아야 돼요. 업종이 저희는 온라인 포털 매개 서비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쪽이에요. 이쪽 서비스를 만드는데 제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게 개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막 10년 가까이 일했던 것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개발했던 경력이 제가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한 3개 회사에. 짧죠, 사실 개발 경력은. 전 이 회사를 개발 중심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역량도 부족하고 저게. 그게 일단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3년 반이면 아예 경력이 없지는 않은데 왜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경력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 경력이 졸업하기 전이었거든요. 전 대학교 학부 졸업 2016년에 했단 말이죠. 졸업하기 전에 저는 경력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졸업을 해야만 경력이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죠. 나는 애시당초 이 얘기를 진즉해줬으면 지원조차 안 했죠. 이거 소요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미 승인이 난 게 있었어요. 자금 받는 게. 근데 기보에서 받으면은 자금이 더 크니까, 게다가 벤처인증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기회비용이 있었는데 일단 소상공인은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하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 달 이렇게 잡아먹고 했는데 결론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즉에 알려줘서 안내를 해줬으면 지금 지원 안 했죠. 매출 날 때 지원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경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뭐 잡스가 와도 안 돼요. 그건. 스티브 잡스가 와도 안 되고, 뭐 더크버크가 와도 안 되고, 빌 게이츠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학교 가다가 자퇴한 사람들 이거 3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오면은 기보에서 대표 경력 점수 빵점인 거예요. 물론 뭐 기술성 평가는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안내도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개발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개발회사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사람은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동종업계로 사업을 하는 데는 자금을 받기 유리한 구조구나. 뭐 그거는 이어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창업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잖아요. 토스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 출신에서 IT 비즈니스 창업했는데 토스도 여기 안 걸리는 거죠. 아마 그 이후에 뭐를 뭐 자금을 받았다거나 뭐 다른 데서 투자 유치 받고 이런 이력이 있고 뭐 매출이 나오는 단계에서 뭐 보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지점장님께는 이 얘기를 그래서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냐. 직업 경력이 붕괴돼서 창업하는 시대인 건데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과거 모델이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반문을 했었는데 부지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기술보증기금에만 25년 계셨대요. 엄청 오래 계신 거죠, 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평가하는 게 똑같대요. 거의 바뀐 게 없대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지금 뭐 벤처 1세대 붐도 지났고 그 사이 동안 25년 동안 하고 이제 뭐 제2의 붐 해갖고 스타트업 뭐 하고 막 변화되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시스템은, 제도는 아직도 옛날인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지금 예비 패키지에 됐고, 사실 기술보증기금 신청하게 된 계기가 이거였어요. 메일이 왔죠. 기술혁신형 지원사업 선정된 팀들은, 졸업하신 팀들은 연계로 해갖고 기술보증기금에 자금 받는 거를 지원을 해줄 거다. 메일이 온 거예요. 꼭 해준다가 아니라 보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게 지금 서류 내고 막 밀려 있잖아요. 서류가 막 여기저기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기다려서 내 순서 오면은 보통은 2, 3주가 걸리거든요. 서류 보는데 그거를 일단은 정부 과제를 하나를 통과를 했으니까 이걸로 얘를 커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절차가 없어지고 우리는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보증기금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상관없이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원 정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 부처에서. 근데 이게 공유가 안 돼 있는 거죠. 공유 없이 정책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들은 여기서 안 냈는데요? 우리 모르겠는데요? 핑퐁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책 만드는 기간 따로, 실행하는 기간 따로. 이게 좀 두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1차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뭐 정부 자금을 타서 목적이 사업이 아니라 이 자금을 타는 거에 초점을 두고 받아간 케이스도 많고 이런 거 관련된 브로커들도 많이 생겨나서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려면 그런 것도 있죠. 아무리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지점장님이 이거는 참 안타깝다 해도 이분이 어떻게 바꿔요? 이분은 그냥 이거를 정책이 정해져 있으면 집행하시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실무자분들은. 이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 매뉴얼대로 안 하잖아요. 질타는 이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그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세상의 구석에서 변혁을 외치다 이런 내용을 고위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이 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20년 됐잖아요.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기술보증기금 2020년 21조 원 보증을 공급을 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이제 이런 기업에 보증서 주는 게 27조인 거예요. 아니 규모가 이렇게 21조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금액만 늘리면 뭐하냐고요. 물론 여기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아가는 기업들은 너무 좋죠. 고맙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창업가, 사업가, 사업 내용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막 뭐 AI, 빅데이터 꼭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뭐가 있어야 되고 기술만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반영이 되는 그 평가 지표를 만든다면은 창업가의 경력도 뭐 이렇게 그 외에 경력이 있어도 이게 인정이 돼줘야죠. 다양한 경험의 통찰력을 가져야 특정 분야의 사업도 성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가 규모의 증가만큼이나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 매출이 안 나왔다. 매출이 안 나왔는데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러면 이제 좀 괜찮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기보나 신용보증기금은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게 말 그대로 이제 신용보증이잖아요. 우리 신용이 좋기가 어렵죠. 초창기 스타트업들이 신용이 벌어들이는 능력, 자산, 뭐 거기에 부채 뭐 이런 거 보는데 좋기 힘들죠. 아마 3년째 투자 유치를 꽤 받은 데들, 시리즈 근접해서 받은 데들도 아마 신용 자체는 좋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매출로 이게 뭐 순이익 구조가 나는 구조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보나 신보를 받으면 좋기는 한데 1, 2년 요 단계에서는 받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단계로 치면은 사업화 자금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고 뭐 제품 개발하고 어느 정도 시장 진입한 즈음 내외 그때가 이렇게 보증기관에서 받을 만하고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좀 더 이게 완화돼 있어요. 청년특례보증, 컨텐츠 특례보증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신용보증이랑 기보, 중진공 이쪽보다는 좀 더 완화돼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5천 이내? 이 정도로는 조금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심사 때 느꼈어요. 특정 항목에 패스만 되면은 이거는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어쨌거나 정책 자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보 시스템을 누가 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에서 2020년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심사 시스템의 변화를 실무자들 모아놓고 VC 업체, 민간 전문가들 모아놓고 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업체들도 모아서 정말 성장할 만한 스타트업이 어디냐에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